일반적이지만 한날 한시에 두 명이 태어나는 특별한 케이스도 존재하며 이들을 바로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성 쌍둥이는 아무래도 외모가 서로 다르다 보니 구별을 쉽게 할 수 있고, 반면 0.2%의 희귀한 확률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은 완전히 똑같아서 가끔 부모님들도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게다가 심지어 문신마저 판박이로 똑같은 모리스 형제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말투,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과 플레이 스타일까지 99.9%로 동일해서 그들이 같은 팀으로 뛰었을 때 상대 선수들은 물론이고 동료들 역시 자주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둘이서 수업을 바꿔들은 적이 있었고, 시험도 몇 번 대신 치러주기도 했었으며, 그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겉과 속이 너무 똑같았기에 엄마마저도 그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끔은 쌍둥이가 같은 팀에서 뛰었을 때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하곤 했을 텐데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7분 일찍 밖으로 나온 형의 이름은 마키프 모리스, 동생은 마커스 모리스였습니다. 유년기 시절 그들은 마치 실과 바늘처럼 언제 어디서든 함께 있었고, 둘 다 취미를 스포츠로 삼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미식축구를 가장 많이 즐겨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은 어느덧 7학년이 되었고, 하루는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고등학교 코치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학비 지원과 더불어 엘리트 선수로 길러줄 테니 미식축구를 그만두고 농구를 해보자는 것이었으며, 이유는 모리스 형제의 키가 당시 13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6cm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쌍둥이라는 점이 코치의 마음을 엄청 설레게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들은 자신의 진로를 농구로 바꾼 뒤 궁핍한 집안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코치의 예상대로 둘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 대단했고, 미식축구로 단련된 투쟁심과 운동 감각 덕분에 금세 수준급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서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수많은 팀들을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리스 형제는 졸업반 때 전국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유망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평가는 때마침 그때 전체대학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캔자스 대학교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는 영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또한 같은 전공을 선택했을 정도로 늘 붙어다녔고, 이러한 모습은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언제나 함께 뛰고 싶었던 그들은 최대한 포지션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인 마키프 모리스가 골밑을 책임지는 센터를 맡고, 동생인 마커스 모리스는 올라운드 성격을 띠는 포워드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3학년이 돼서야 둘은 동시에 선발 멤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때 마키프는 평균 13.6득점을 기록했으며 마커스는 17.2득점과 더불어 12개 학교가 속해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고, 여기서 순서대로 마키프는 13번째, 그리고 마커스는 14번째로 지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팀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고, 당시 휴스턴 로켓츠에게 뽑혔던 동생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결국 가비지 멤버로 전락해버렸으며, 심지어 하부리그인 G리그에 임대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 레벨에서만큼은 평균 20득점을 가뿐히 넘길 정도로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2년차 12-13 시즌부터는 완전히 NBA로 돌아와 전보다 거의 3배나 되는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도중에 다른 팀으로 내보내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때마침 그곳은 자신의 형이 뛰고 있었던 피닉스 선즈였습니다. 다시 재회를 하게 된 모리스 형제는 그 어떤 콤비들보다도 깊고 강한 유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에 그들의 연계 플레이는 눈을 감고도 성공할 정도였고, 워낙 우애가 깊다 보니 만약 누구 하나라도 상대 선수에게 굴욕을 당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뛰쳐나가 똑같은 형태로 대신 복수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 쌍둥이들은 아마추어 때까지만 한솥밥을 먹다가 프로에 와서부터는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에 같은 팀에서 뛰는 걸 꺼려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와 반대로 모리스 형제는 서로 같이 뛰고 싶어서 난리였으며, 아직 말년도 아닐 뿐더러 제대로 입지를 잡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학 때부터 둘은 똑같은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에서는 마키프가 주로 파워포워드를, 마커스는 스몰포워드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를 이행하며 생존 경쟁에 별다른 마찰 없이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뛰다 보니 둘의 성적은 전보다 더 나아졌고, 같이 뛸 수만 있다면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그들의 입장의 피닉스 선즈는 3년차가 끝난 뒤 총합 5,200만 달러의 4년짜리 계약을 내밀면서 이 금액을 너희 둘이 알아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통장을 공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기에 재계약권은 매끄럽게 잘 성사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형은 주전 멤버로 완전히 올라서며 평균 15.3득점을 기록하였고, 동생은 벤치 멤버들 중 가장 으뜸이 되어 선발에도 자주 기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팀의 내부 상황은 당장이라도 둘을 떨어뜨려 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계약을 맺은 직후인 14-15 시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모리스 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뿜어냈지만 그 틈새로 교만함까지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던 다혈질의 성격이 둘이 붙어다니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주 드러나게 되었는데,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받는 테크니컬 파워를 형이 전체 선수들 중 2번째로, 동생이 10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을 지적한 감독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대들어댔고, 이러한 모습이 경기장 밖에서마저도 이어져 끝내 남성 한 명을 단체 폭행하는 사건의 가해자로 고발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건 나중에 무죄로 판결나긴 했지만 이미 팬들의 여론은 매우 심각하게 나빠졌고, 이에 피닉스 선즈는 시즌이 끝난 뒤 동생 마커스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로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마키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고, 여전히 성질머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같은 팀원과 다툼을 벌이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9일 뒤 마키프도 결국 트레이드 당해 워싱턴 위저즈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15-16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이후로 두 형제의 커리어는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각자 다른 팀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두 형제 모두 이제는 완전히 선발 멤버가 되었고, 확실히 쌍둥이라서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건지 16-17 시즌 때의 평균 득점은 둘 다 14점으로 똑같았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마키프는 몸싸움을 동반한 포스트업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걸 즐겨하고, 동생인 마커스는 드리블 돌파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득점에 관해서는 골밑뿐만 아니라 미들슛과 3점슛 모두를 활용할 줄 아는 올라운더형 선수였으며, 팀원을 위해 스크린 몸빵을 서준다거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다가 눈치껏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 패스를 받고 득점을 하는 컷인 플레이, 그리고 항상 속공 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 등 팀플레이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능력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강심장이다 보니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중요한 상황에서 해결사의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며, 견제가 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득점을 마무리 짓거나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수비 같은 경우 2m 3cm의 키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의 상대 선수를 막든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팔 길이가 NBA 수준에서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보니 블락만큼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불같은 성격 또한 여전히 남아있어서 가끔씩 돌발 행동으로 감독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골고루 다양한 능력을 지닌 덕분에 이제 모리스 형제는 NBA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 어느 팀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때마침 마커스는 17-18 시즌부터 우승후보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벤치 멤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강팀을 상대하고 팀플레이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수였는데요. 특출난 볼핸들러가 아니라서 공 소유권을 많이 가질 순 없더라도 적시적기에 받은 기회를 살리는 능력과 더불어 주전 멤버가 부진할 때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안정적인 득점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두를 놀라게 하는 빅샷을 터뜨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형처럼 등지고 몸으로 미는 포스트업 기술까지 능숙하게 구사하였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공격 기술들은 그의 가치를 더더욱 높여줬습니다. 시즌 도중 팀 내 핵심 멤버 2명이 부상으로 아웃돼버렸지만 이에 주눅들지 않았던 마커스를 비롯한 1.5군 선수들은 보스턴을 동부 2등으로 올려놓았고, 이러한 모습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라운드를 4대3으로 겨우 이기고 2라운드는 상대를 농락하며 4대1의 스코어로 가볍게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대결을 앞에 두고 오히려 마커스는 내가 NBA에서 두 번째로 르브론을 가장 잘 막는 선수라고 당당히 말하였고, 그러한 자신감은 1차전과 2차전에서 르브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득점에 웃도는 활약을 보여줬을 르브론이었지만 1차전 같은 경우 마커스는 그를 15득점으로 묶어놨고, 덩달아 필드골과 3점 성공률도 각각 31%와 0%로 봉쇄하였습니다. 비록 3차전에서는 30점차 대패로 끝나는 바람에 이를 되갚아주고자 4차전이 열리기 직전 형과 같이 새벽 2시까지 르브론을 분석하였는데요. 그러한 열정은 경기 내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이날 무려 44득점을 꽂아 넣은 르브론에 의해서 말이죠. 다행히 그 다음 5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동시에 앞으로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유리한 고지를 잡긴 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르브론은 6차전과 7차전에서 50%의 높은 성공률로 평균 40득점을 쏟아부었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기세에 짓눌려버린 마커스 모리스와 보스턴 선수들은 스스로 실책을 저지르면서 끝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년차가 된 모리스 형제.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둘 다 별로 좋질 못했습니다. 워싱턴 위저지에 있던 마키프는 갑자기 목을 다쳐서 시즌 도중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트레이드 됨과 동시에 방출을 당해버렸고, 그 뒤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계약을 맺고 남은 경기를 뛰었을 때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질 못했습니다. 한편 마커스는 보스턴 셀틱스의 분위기가 망가진 것에 대해 한숨만 내쉬는 중이었는데, 작년 플레이오프 때 팀을 3라운드까지 이끌었던 젊은 선수와 당시 부상 중이었던 리더와의 갈등 때문에 모두가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시즌을 끝낸 마커스는 곧바로 뉴욕 닉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이곳에서 행복한 농구를 하며 커리어 최고 평균 득점인 19.6득점을 기록하였는데요. 하지만 신경질 부리는 성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서 이를 골칫거리로 여겼던 뉴욕 닉스는 결국 시즌 도중 그를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마키프 역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뛰다가 비슷한 시기에 LA 레이커스로 팀을 옮겼으며, 그렇게 두 형제는 피닉스 선즈 때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속해 있는 팀은 서로 라이벌의 성격을 띠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둘 다 유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쌍둥이들끼리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리그가 중단되면서 일단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대 선수는 물론이고 동료들과 심지어 부모님마저 구별을 하지 못했던 모리스 형제. 똑같은 외모와 성격,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까지 일치했던 그들은 만화에서나 볼 법한 시나리오대로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쌍둥이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고, 서로 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누가 더 우세한지를 알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맞붙어야 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우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그리고 평생 끝까지 가는 문신을 형태와 위치 모두 동일하게 새겨 넣었을 정도이니 두 형제의 우정과 사랑은 아마 영원히